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상대방 때문에 어리둥절했던 경험 말이에요. 오늘 바로 같은 순간을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첫 데이트가 끝나고 민주는 설레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문자를 보내죠. 저 윙크하는 이모티콘 하나까지 얼마나 고심해서 골랐겠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기다리던 답장이 도착합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건 단 한 글자. 네. 점 하나, 이모티콘 하나 없이 정말 간결한 이 답장. 이걸 본 민준의 머릿속은 순간 새하얘집니다. 내가 뭐 실수했나? 오늘 재미없었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과연 민준의 짐작이 맞을까요? 이 짧은 대화의 표면 아래에는 사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바로 그날의 데이트로 한번 되돌려보죠.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던 두 사람의 머릿속에선 과연 얼마나 다른 장면들이 재생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데이트 같았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가 계속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민준에게는 호감의 표현이었던 눈맞춤이 지원에겐 너무 강렬한 자극이었고요. 분위기를 좋게 하려던 농담은 지원에겐 해석해야 할 어려운 문제 같았던 거예요. 심지어 민준이 좀 무례하다고 느꼈던 직설적인 대답은 사실 지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표현 방식이었던 거고요. 지원의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먼저 이해해야 하니까요. 지원은 자폐 스펙트럼의 한 유형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감정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뇌의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OS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숨 쉬듯이 배우는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 같은 사회적인 언어들이 있잖아요. 지원은 이걸 마치 외국어 문법 배우듯이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는 건 우리가 처음 듣는 복잡한 사자성어를 이해하려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어요. 하버드 헬스의 이 문장이 지원이 매일 마주하는 세상을 정말 잘 보여주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지원에게는 하나하나 해독해야 할 암호처럼 느껴지는 말 그대로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1대1 대화가 외국어 시험 정도였다면 시끄러운 친구 생일 파티 같은 곳은 그 언어로 갑자기 토론 대회에 나간 것과 같은 상황일 거예요. 오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민준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랑 사람들 말소리가 뒤섞인 파티장 한가운데서 지원이 또다시 구석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이요. 민준은 답답함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원의 내면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그저 지루해하는 그녀로 보였겠지만 사실 지원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소음, 불빛, 수많은 대화들 때문에 감각 과부하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무슨 말로 대화에 끼어들어야 할지 몰라서 실수할까봐 두려웠던 거고요. 여기서 정말 가장 큰 오해가 생깁니다. 바로 공감 능력에 대한 건데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더 깊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감을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막 따뜻한 표정이나 다정한 위로의 말로 표현하는 언어가 서툴 뿐인 거죠. 예를 들어 슬퍼하는 친구에게 울지 마라고 말하는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는 식으로 공감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다른 두 세상은 영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두 세계를 연결할 다리를 놓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번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들을요, 친절하고 명확한 사용 설명서로 만들어서 건네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새 코트 예쁘지 않아? 라는 질문 속에는 사실 나한테 예쁘다고 칭찬해줘 라는 기대가 숨어 있잖아요. 하지만 지원에게는 이 질문이 정말로 코트의 디자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대신 오른쪽처럼
나 이 코트 사서 기분 좋아. 좋은 점 한 가지만 말해줄래? 이렇게 내 감정과 원하는 바를 명확히 말해주면 지원은 혼란 없이 당신의 마음에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민준에게 필요한 건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완벽한 연애의 시나리오를 잠시 내려놓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내 세상의 언어를 배워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의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그리고 민주는 그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합니다. 혼자 추측하고 판단하는 대신 직접 물어보는 것을 선택한 거죠. 더 이상 혼자 상처받고 오해하기보다는 민주는 한번 지도를 펼쳐보기로 한 거예요. 이건 비난이나 실망에 섞인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이죠. 너의 세상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니? 하고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엽니다. 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상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고 민주는 그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을 얻게 된 거죠. 네라는 한 글자 뒤에 숨어있던 건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그저 뭘 더 써야 할지 몰랐던 솔직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주 간단한 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상대를 전부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세상을 궁금해할 것. 진짜 연결이라는 건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어서 기꺼이 질문하고 또 설명해주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민준과 지원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세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어떤 질문을 건네셨나요?